퇴직 후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망설임의 시작. 여보, 나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올해 65세가 된 이순자 씨는 37년간 근무했던 은행에서 퇴직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모두들 바쁘게 살고 있고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직 2년 더 일해야 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도전. 동네 복지관.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의 권유로 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의 실버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문 앞에서 20분을 망설이다가 들어간 교실에는 15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박영희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옆자리에 앉은 박영희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요가는 처음인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몇 명이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처음엔 대화에 끼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순자 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통 관심사의 발견. 순자 씨, 혹시 요리하는 것 좋아하세요? 요가 교실에서 만난 김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남편 둘이 먹을 분량만 하다 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네 요리 동호회에 같이 가볼래요?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요리하고 나눠 먹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 좋은 건강식 위주로 해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요리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요리는 좋아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들 처음엔 서로 낯설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결국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요리 동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정한 관계의 시작. 첫 요리 모임 날, 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요리실에 갔습니다. 이미 6명의 여성분들이 둘러앉아 오늘 만들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해요. 저희는 오늘 현미김밥이랑 된장국을 만들 예정이에요. 회장인 정말숙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가족 이야기, 젊었을 때의 추억, 요즘 고민 등을 나누며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순자 씨, 김밥 싸는 솜씨가 정말 좋네요. 이 된장국 맛이 어떻게 이렇게 깊어요? 비법이 뭐예요? 칭찬을 받으니 순자 씨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관계의 깊어짐. 몇 달이 지나면서 순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 수, 금은 요가 교실, 토요일은 요리 동호회, 그리고 중간중간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영희 씨와는 특별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고 자녀들이 독립한 상황이라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영희 씨, 저 어제 손자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 많이 아팠어요? 우리 손녀도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고생했는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새로운 도전과 확장. 순자 언니, 우리 봉사활동도 같이 해볼까요? 미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께 밑반찬 만들어드리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익힌 요리 솜씨를 나누는 거예요. 순자 씨는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직장인 봉사자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순자 씨의 세상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7번째 이야기, 디지털 소통의 발견. 할머니, 카카오톡 하세요? 대학생 봉사자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카카오톡이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주고받는 거예요. 저희 봉사팀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서 일정도 공유하고 사진도 나눠요.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화 받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지영이의 도움으로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휴강인 날에도 단체방에서 안부를 묻고 좋은 정보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관계의 확장과 새로운 역할.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씨는 요가 교실의 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가장 잘 챙겨주시니까 반장을 해주세요. 선생님의 제안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문 앞에서 망설이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고 어색해하는 분들께 먼저 말을 걸고 모임 후 차 한 잔의 시간을 만들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이야기, 풍성해진 인생 2막. 여보, 나 오늘도 바쁘게 보냈어요. 저녁 시간, 남편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순자 씨의 얼굴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하고 새로 온 김씨 아주머니랑 커피 마셨어요. 그분도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요리 모임에도 같이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이제는 완전 사교계의 리더가 됐네요. 남편의 농담에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순자 씨의 연락처에는 50여 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가 친구, 요리 동호회 친구, 봉사활동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의 친구까지. 가장 좋은 건 이제 매일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어떤 활동을 할지. 인생이 이렇게 다시 풍성해질 줄 몰랐어요. 퇴직 후 인간관계 만들기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우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순자 씨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순자 씨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집을 나섭니다. 황혼기에 피어난 우정처럼 아름답고 깊이 있는 관계들과 함께 말입니다.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